안녕하세요. 세미나 교전남자 토크IT의 고성 PD입니다. 오늘 세미남에서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가 무엇이고 어떤 분야에 사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리콘랩스의 박상훈 데브리드로부터 이벤트가 무엇이고 AWS 클라우드가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벤트는 생성의 주체는 대상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이벤트입니다. 근데 명령은 생성의 주체가 대상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체가 처리가 가능하고 명령은 대부분 한두 개의 주체만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벤트는 그리고 확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에이싱크 기반이고 이런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만약에 교통경찰이 이렇게 1대1로 해가지고 너 지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령이었는데 이렇게 차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좀 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근데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기반이다. 신호등이 저한테 관심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시간이 되면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주체들이 이걸 보면서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차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전혀 손상이 가지 않아요. 이 신호등이 차들이 많다고 뭐 긴장하나요? 차들이 많으니까 내가 부끄러워 이렇지 않죠.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런 것들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변하는 거 이것만 잘 수행을 하면은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AWS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바로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운영이 주어진다 말씀드렸고요. AWS의 모든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의 액션들은 모두 이벤트화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고요. 이렇게 어카운트 아이디, 타임, 리전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 쉴 새 없이 날아다녀요. EC2 인스턴스 런칭이네요. 이런 이벤트들이 엄청나게 날라들어서 제가 아까 이전 시간에서 보여드렸던 S3에서 객체 생성 이벤트를 기반으로 람다가 호출이 되고요. 이런 식의 이벤트, AWS 여러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서버레스 아키텍처가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가 어떻게 동작하느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벤트 버스라는 것들을 다른 규칙들이 보고 있으면서 이 규칙이 이 이벤트 내가 기다렸던 건데 처리해야지. 이런 식의 아키텍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벤트 버스가 뭐냐? 이벤트 버스는 여러 이벤트들이 다니는 통로예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냐면은 이런 이벤트 브릿지라는 서비스 있다고 알려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딱 잡아다가 핸들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SNS라든지 SQS라든지 참고로 SQS 쌓이면 EC2가 가져가든 람다가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겠죠. 아니면 실제로 그냥 람다 자체가 호출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EC2가 예를 들어서 코드 파이프라는 상태가 변경됐거나 온프레미스의 서버가 재부팅 됐거나 했다면은 이걸 기반으로 알람을 받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알람을 쭉 받으면 되겠죠. 혹은 이제 여기서 이벤트 중에 하나 콘솔 로그인인데 여러분 AWS에서는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루트 계정은 웬만하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안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죠. 알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콘솔 로그인 했는데 알고 보니까 루트 유저였어. 그러면은 이렇게 알람을 받아가지고 루트 유저 패스워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SQS, SNS 통해서 슬랙으로 알람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아키텍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벤트는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서 다양한 주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좀 전에 설명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가 없다면 서비스마다 개별 조건에 따른 액션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코딩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이벤트 브릿지가 무엇이고 이를 이용하여 손쉽게 출퇴근 시 서버 사용을 온오프 시켜 AWS 사용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AWS 서비스가 바로 뭐냐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예요.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서비스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이벤트 브릿지. 네, 이벤트를 서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벤트 브릿지는 이벤트를 서로 연결해주는 거고요. 이벤트 브릿지의 규칙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럼 나는 이거를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클라우드와치 로그 그룹이라든지 SQS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벤트 브릿지입니다. 이벤트 브릿지 기반으로 제가
람다를 활용해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시키고 종료시킬게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럼 비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아낀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용으로, 개발용으로 EC2 인스턴스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사원들 출근하면 EC2 인스턴스가 올라가고 사원들이 퇴근하면은 EC2 인스턴스가 스스로 정지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해놔도 하루에 뭐 3분의 2의 비용이 절약이 되니까 어마무지하게 비용이 절약되겠죠. 한 달에 100만 원 나올 거 30만 원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도 바로 요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를 기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벤트를 만드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냥 지나다니는 이벤트를 잡아다가 처리하는 거. 두 번째는 크론 기반으로 어떤 특정 시점이 됐을 때 뭔가 액션이 이루어지는 걸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좋은 예예요. 이벤트 브릿지는 규칙이 있어가지고 내가 특정 시점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게 처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매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혹은 매 30분마다 혹은 매 1시간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지정하시면은 요때마다 람다가 반응을 해서 뭔가를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예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께서 이런 예제들이 필요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기반으로 EC2 이런 예제들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요거 좀 쓸게요. 자, 요 EC2 인스턴스를 쓰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낸 스택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C2 인스턴스는 요거고요. 제가 언제 스탑 시킬 것이냐? 지금이 GMT 기준으로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이 16시죠? 네, 지금 16시니까 9 빼면은 7시죠, 7시. 7시. 지금 42분이니까 한 45분쯤 멈춰 볼게요. 그 다음에 7시. 45분쯤 멈추고 7시 46분쯤 7분 정도에 다시 시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EC2 인스턴스가 이때 멈추고 이때 실행되겠죠. 네, 2분 안에 업데이트 되겠죠. 조금 떨리니까 46분으로 하고 48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7시 맞죠? 네, 9시 더 하면은 네, 16시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올라가면서 제가 올라가는 동안에 제가 이 이벤트 브릿지를 룰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규칙을 정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약된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언제 멈출지, 이벤트가 언제 트리거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크론 표현식이란 거는 자세한 거는 위키에 찾아보시면 잘 나오고요. 간단히 말하면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어떤 이벤트들을 언제 발생시킬지를 이 크론 표현식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시면은 다음 이벤트 트리거 날짜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떠야 되는 게 오늘 프라이데이 UTC 기준으로 07시 46분에 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46분이 되면은 요 EC2 인스턴스가 저절로 중지가 될 거예요. 왜? 이 이벤트 브릿지에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벤트 브릿지에서 대상을 호출할 건데 이 대상은 뭐냐면은 요 람다입니다. 요 람다를 한번 볼까요? 요 람다 내용은 간단해요. 스타트 액션이면은 EC2를 시작하고 그게 아니면은 스탑 시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이벤트 브릿지가 요 EC2 인스턴스를 보내게 돼서 여기 멈추게 되겠죠. 제가 너무 넉넉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2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 보기를 누르면은 네, 실행이 됐죠? 자, 그러면은 중지되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EC2 인스턴스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요 람다가 여기 보시면 로그가 수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요 람다가 수행이 돼서 야, EC2 인스턴스 멈춰! 그래서 EC2 인스턴스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언제 살아날까요? 제가 뭐라고 입력했죠? 그 39분이, 그 9분이라고 입력했었죠? 네, 8분을 입력했네요. 8분이 되면은 요 EC2 인스턴스가 저절로 다시 살아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데브옵스적으로 그 AWS의 람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려면은 디커플링과 이런 이벤트 기반의 아키텍처 설명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오늘 예제를 많이 보여드렸고, 가능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오늘 말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전에서 솔루션, 즉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람다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또 실전에서 서버레스 기반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 설명에서 나온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란 AWS의 자원들을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브릿지로 간단히 악의적이거나 또는 실수로 AWS EC2 서버를 과다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AWS는 이렇게 생긴 형식의 이벤트들이 수도 없이 날아다닌다 그랬죠? 여러분이 EC2를 올리시던 아니면 S3를 S3를 프로비전 하시던 다른 AWS를 사용하시던 모든 액션 이벤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벤트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벤트 패턴을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JSON 형식으로 된 걸 가지고 요렇게 된 이벤트를 요렇게 패턴을 정해 놓으면은 앞으로 요렇게 생긴 애들이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여기 딱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EC2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EC2가 아니라 람다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물이에요. 이 이벤트를 잡기 위한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있으면은 요렇게 생긴 디테일 타입이 EC2 인스턴스 스테이트 체인지고 소스가 EC2고 스테이트가 러닝이면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패턴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제가 데모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AWS를 하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당하는 사례가 뭐냐면은 우리 회사 비트코인 채굴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AWS 관리자로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EC2를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제일 좋은 거는 IAM으로 막는 건데 또 막았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싼 인스턴스를 쓸 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비싼 EC2 인스턴스는 잘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관리자라고 가정했을 때 나는 이 EC2 인스턴스가 올라갔을 때 알람을 받고 싶다. 특정 EC2 인스턴스 이상의 EC2 인스턴스가 올라갔을 때는 나는 그 EC2 인스턴스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식의 이제 여러분께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를 기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EC2가 시작됐을 때 저는 이메일로 알람을 받아볼 거고요. 두 번째, 라지 사이즈. 여러분 T2 라지 이런 거 있죠. 그 인스턴스 사이즈에 라지 이상의 EC2 인스턴스가 생성되었을 때 저는 자동으로 정지시킬 거예요. 실전이라면은 4X 라지 이런 거에다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거 안 쓰는데 그런 거 쓰면은 내가 자동 정지시킬게. 요걸 좀 더 응용하게 되면은 특별한 타입.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M5만 쓰는데 M 사이즈가 아니면은 다 해킹으로 간주를 하고 자동으로 정지시킬 거야. 이런 식의 뭔가 룰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EC2의 상태가 변경되는 이벤트를 잡아다가 제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람다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럼 람다가 그걸 볼 거예요. EC2의 describe 인스턴스를 때려서 방금 올라간 EC2 인스턴스 뭐지? EC2 인스턴스 타입이 뭐예요? 이거는 올려도 되는 거구나. 그럼 끝. 만약에 내가 올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올라가면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인데 그러면은 바로 종료를 시키고 SNS로 알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SNS를 통해서 이메일로 알람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벤트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벤트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나는 EC2 인스턴스 스테이트가 체인지 됐을 때, 즉 뭐가 EC2 인스턴스가 바뀌었을 때, 중지에서 시작으로 바뀌거나 시작에서 중지로 바뀌었을 때마다 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누군가한테 보낼 거야.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 람다야. 나는 이벤트가 바뀌었을 때, 이벤트가 생성이 됐을 때 나는 이 람다 함수로 보낼 거야. 자, 그럼 이 람다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 람다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배포하기 위해서 드린 건데, 제가 이제 그 소스 코드가 잘 안 보여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EC2가 실행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이벤트 기반으로 가져서 요 람다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정보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나는 라지 이상이면은 바로 스톱을 할 겁니다. 이 EC2 인스턴스 라지 이상이니? 맞아요. 그러면은 EC2 인스턴스가 시작됐지만 라지 사이즈라 정지시킬 겁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스탑 인스턴스 있죠. 이렇게 스탑 인스턴스를 가지고 스탑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정지시킬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시작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 제가 이메일을 이제 여기다가 하나 넣어놓고요. 제가 이거 실험용으로 놨는데 요거 메시지는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EC2 인스턴스가 5개나 늘어났죠? 아까 그 예제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자, 저는 인스턴스를 하나 시작할 건데요. 데모 라지 인스턴스. 그리고 T2 라지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키페어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거 안 쓸 거니까. 네트워크도 뭐 그냥 아무거나 디폴트로 넣겠습니다. 자, 인스턴스를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스턴스가 지금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스턴스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라지라고 입력을 해서 하나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EC2 인스턴스 라지 인스턴스가 대기 중이에요. 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지됐죠? 저는 중지를 시킨 적이 없는데 중지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EC2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람다가 얘를 중지시킨 거예요. 보시면 여기 써있죠? 인스턴스가 시작되었으나 라지 사이즈 이상이랑 정지시켰습니다. 이름은 얘고요. AMI는 요거고 타입은 요거고 시작 시간은 언제입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받아본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하면은 여러분께서 데브옵스적으로 AWS 인프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요 이메일, 이건 이메일이지만 실전이라면 저는 슬랙으로 받아보겠죠. 여기 슬랙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인턴이 그 M6 뭐 12X라지 뭐 이런 걸 올렸네? 왜 올렸지? 비트코인 채굴 하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뭔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EC2 인스턴스를 이 라지 인스턴스 말고 그냥 EC2 인스턴스 노멀 인스턴스 그냥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올리면은 얘는 라지가 아니니까 그냥 제대로 올라가야겠죠.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기 중이고요.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가 오겠죠. 어떤 메시지가 올까요? EC2 인스턴스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크IT에서는 박상훈 데브리드가 매월 AWS 노하우를 공유하는 생방송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고 웨비나를 사전 등록하시면 박상훈 강사의 생생한 강의도 듣고 편하게 소통도 하실 수 있습니다. 람다 사용 시 리소스 제한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가요? 메모리 처리 시간. 이거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아키텍처를 바꾸셔야 돼요. 제 서벌레스 아키텍처가 100점짜리 뭐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맞는 툴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서벌레스 아키텍처가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적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아키텍처 단위에서 이것을 크게
이 람다의 하드 이미지인 15분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키텍처 단위에서 잘게 쪼개셔서 일들을 15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좀 약간 무성의한 답변 같지만 그게 최선입니다. 안 되는 거를 막 람다로 구겨 넣을 수는 없고요. 람다 시간을 늘릴 수는 없고 잘게 쪼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 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당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희 회사에 제가 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요거 호스팅 하는데 한 달에 8원 듭니다. 8원. 그러니까 10원으로 할게요. 반올림해서. 네. 서벌레스, 완전 서벌레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 이거 구성하는데 8원밖에 안 들어요. 네. 딱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키텍처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